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으로 우주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뭔가 다를 거라는 생각은 미리 했었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는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죠. 앞서 2013년 10월에 개봉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가 사실적인 우주 영화의 시작을 알렸다면 인터스텔라는 그 정점을 찍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인터스텔라는 가까운 미래 식량 부족으로 멸망 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과거 우주 비행사였던 주인공 쿠퍼가 우주 공간 속 지름길과도 같은 웜홀을 통해 지구인들이 이주할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게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인터스텔라는 특히 상대성 이론이라는 마법 같은 실제 현실을 스크린에 잘 구현해내 평소 우주를 잊고 지내온 수많은 우리 지구인들에게 우주의 신비를 실감케 했습니다. 또 웜홀과 블랙홀의 모습을 스크린에 담은 것도 놀라운 시도였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인터스텔라는 그런 과학이나 우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12번째 상영작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시작하겠습니다. All-powerful, mysterious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then decided not to give any proof of his existence. Or that he simply doesn't exist at all, and that we created him so we wouldn't have to feel so small and alone. I don't know. I couldn't imagine living in a world where God didn't exist. I wouldn't want to. How do you know you're not deluding yourself? I mean, for me, I need proof. Proof. Did you love your father? What? Your dad, did you love him? Yes, very much. Prove it.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1997년작인 콘택트의 한 장면이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엘리와 팔머는 연인이 되지만 엘리는 과학자로서 팔머는 신학자로서 자주 의견 다툼을 벌이게 되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해답이 과학에 있다고 믿는 엘리에게 팔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증명해 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증명하긴 어렵지만 존재하는 건 분명하죠. 재밌는 건 콘택트에서 신학자로 등장했던 매튜 맥커너이가 인터스텔라에서는 우주비행사로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놀란 감독의 의도적인 캐스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인터스텔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콘택트와 닮은 구석이 많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콘택트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스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콘택트의 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린 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정신적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종곡을 찌른 팔머의 질문에서처럼 바로 우리들 마음을 쉽게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죠. 한편 물리학에서 물체의 운동과 관련해 중요한 지표로 다뤄지고 있는 거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신적인 거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까워지려면 아주 정직하게 차근차근 좁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하지만 정신적인 거리는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해 축지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한국 서울에 사는 김씨와 미국 워싱턴에 사는 스티브 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비행기로 14시간 정도를 날아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김씨와 스티브가 아주 친한 친구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들의 정신적인 거리는 0m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신적인 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라에서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 간의 차이를 통해 이 우주가 인간의 마음과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영화의 주된 소재로 등장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서는 언제나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빛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마저도 상대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시간의 흐름과 규칙에서 벗어난 공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로 중력과 시간의 관계를 통해 상대성 이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쿠퍼 일행이 처음으로 도착한 밀러 행성의 경우 근처 블랙홀의 영향으로 그곳에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7년과 같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랍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은 멈추게 되고 중력이 커지면 시간은 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보다는 우주 공간 속에서 시간은 더 빨리 가는데 그 차이로 인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GPS의 경우 우주 공간의 인공위성에서 발사하는 정보를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을 보정해주지 않으면 지상에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쿠퍼 일행이 웜홀을 통과할 때나 쿠퍼가 혼자 블랙홀에 들어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경험할 때 나타나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공간의 상대성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늘 경험하는 거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짧아 보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내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가 지나갈 때 그 차의 길이는 어떻게 보이죠? 정지해 있을 때보다 분명 짧죠. 차의 길이는 그 차가 정지해 있을 때만 측정해야 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나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않으니까요. 상대성 이론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처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인 건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우주처럼 인간의 마음도 상대성 이론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46인데요. 태어난 후 꾸준히 1초씩 쌓여 어느새 전 46이라는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헌데 제가 만약 20대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을 잠깐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려면 원래는 20년 전부터 1초씩 쌓아온 시간만큼 똑같이 더듬어 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마음은 순식간에 20년 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나 흐름을 아예 무시해버리죠.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방인데 어떤 사람은 그 방이 크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작다고 느낍니다. 나만 해도 어떤 날에는 그 방이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작아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인간의 마음이란 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무시한 채 늘 뒤죽박죽인데요. 그건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죠. 인간이 행성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웜홀을 만든 것도 웜홀을 통과할 때 아멜리아가 악수를 했던 외계인도 또 어린 머피의 방에 있는 책장에서 책을 떨어뜨린 것도 모두 자신들이었죠.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없이 모조리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것도 엄연히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장면이랍니다. 바로 먼저 일어난 일이 나중에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이건 상대성 이론이라는 과학에서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종교적으로는 불교에서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답니다. 모든 게 결국 찰나, 즉 순간인데 지나고 나면 시간의 순서나 흐름 따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상대성 이론과 불교의 가르침과는 닮은 구석이 많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포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아인슈타인 불교라고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마음속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반면 행복할 때는 아주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좀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주와 인간의 마음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비슷해지는데요. 놀란 감독이 인터스텔라에서 상대성 이론을 많이 담으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굳이 상대성 이론 말고도 우주와 인간의 마음은 닮은 점이 더 있죠. 우선 둘 다 분명 존재하지만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이나 우주나 시시각각 변하는 점도 같습니다. 둘 다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죠. 마음속에 생기는 근심이나 걱정은 우주 공간 속의 블랙홀과 비슷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생기면 그건 블랙홀처럼 다른 모든 감정들을 빨아당기죠.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 사는 게 힘들어지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어마어마하죠. 우주와 마음 간의 이 같은 유사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영화 속에서 아멜리아는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하죠. And that makes me want to follow my heart. But maybe we've spent too long trying to figure all this out with theory. You're a scientist, Bran. So listen to me. When I say that love isn't something we invented, it's observable, powerful. It has to mean something. Maybe it means something more, something we can't yet understand. Maybe it's some evidence, some artifact of a higher dimension that we can't consciously perceive. I'm drawn across the universe to someone I haven't seen in a decade, who I know is probably dead. Love is the one thing we're capable of perceiving that transcends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영화의 제목인 인터스텔라는 별과 별 사이, 즉 항성 간의 거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쿠퍼 일행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지구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멀어질수록 쿠퍼와 어린 남매, 또 아멜리아와 그녀의 아버지 브랜드 박사 간의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리워서 또 보고 싶어서 그들은 서로 눈물을 흘리죠. 아멜리아의 말처럼 어쩌면 사랑이란 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근자에 와서 사실적인 우주 영화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비티를 시작으로 인터스텔라를 거쳐 지난해에는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퍼스트맨, 또 최근에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에드 아스트라까지 개봉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낸 우주가 점점 우리들의 일상으로 파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비단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지만 전 이런 흐름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바로 인류의 의식이 점점 우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 실제로 바바라 막스 허버드 같은 미래학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즉 슬기슬기 인간 이후의 인류는 호모 유니버살리스, 바로 우주적인 인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우주적 인간, 그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서로 협력하며 전체에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인류를 뜻한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